2차 방정식 구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걸 1차항의 곱으로 나타내서 x의 값이 뭐냐 이걸 찾았는데요.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와 근을 찾았는데 이제는 두 근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도로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볼까요? 두 근이 알파, 베타라고 얘기했으니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근데 얘를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게요. 그럼 x 마이너스 알파,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두 개 곱해서 우리가 0이 됐을 때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얘기한 거죠.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게 있는지를 몰라요. x제곱의 개수는 우리가 1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.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수 a가 있었다면 이미 양변에 a를 나누고 나서 시작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근만 가지고는 x제곱의 개수를 알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문제에서 x의 제곱의 개수가 a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식 앞에 여기 a를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도로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. a를 놓고 이걸 계산을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인데 거기 앞에다가 뭘 하나 붙여주고 음수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붙여주고 여기는 두 근의 곱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얘가 알파인데 식으로 도로 들어가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 합 앞에 두 근의 합에다가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어요. 자,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3번의 이야기예요. 각각 두 근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을 해왔다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각각 주어져서 우리가 알파 베타를 곱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곱 계산해서 n이라는 숫자를 줬다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.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했으니까 a 쓰고 x의 제곱 합 앞에는 뭘 붙이기로 했냐면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mx 더하기 n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합이니까 여기 대신에 우리가 m 대신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근의 곱인 알파 곱하기 베타를 여기 넣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. 여러분이 여기 식과 여기 식을 동시에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는 두 근의 곱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. 중근일 때도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중근이 감마라는 중근을 가지고 있대요. 그러면 x는 감마 그리고 중근이니까 두 번이죠. x는 감마. 이 식 두 개를 곱했을 거예요. 자,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. x 마이너스 감마, 그 다음에 또 x 마이너스 감마 두 번 곱하는데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이걸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서 x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,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감마는 중근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식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직접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. 두 근이 2-3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2, 그 다음에 하나가 마이너스 3이면 우린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냐? 요렇게 곱해졌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1차식 두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x제곱의 개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은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계산해서 신경 쓰지 않고 x의 제곱 마이너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죠. 근데 거기 마이너스를 계산해야 되니까 1x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1은 쓰면 생략해야 되니까 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 x는 3을 중근으로 하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? x-3의 제곱
제곱을 써주는데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이렇게 됐는데 앞에 2를 곱해줘야 되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8은 0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만들어 줄 수가 있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봅시다. 얘는 아예 근의 합과 근의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. 그러면 훨씬 계산하기가 쉽죠. 그러면 x의 제곱 합 먼저 쓰면 마이너스 3x 식으로 넣어줄 때는 마이너스 붙여줍니다.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는 0인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근에 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유리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리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. 무리수가 들어있는 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자, 한 근을 살펴봤더니 p 플러스 q 루트 m이래요.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. 근의 공식 한번 써볼까요?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 근이 p, 여기 유리수 파트, 그죠? 그 다음 더하기 무리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럼 나머지 다른 한 근은 뭐겠어요?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야 되니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한 근이 이렇게 써져 있다면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예를 한번 볼게요. 우리가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근을 알고 있으면 근의 합,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나? 합과 두 근의 곱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. 그죠? 그럼 이 두 근의 합, 그러면 p 더하기 q 루트 m에다가 p 빼기 q 루트 m을 하면 이 무리수 부분이 사라지고 뭐가 남냐면 이 p가 남아요. 그래서 근의 무리수가 있지만 개수는 뭐가 되냐면 유리수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얘도 곱해봤더니 요렇게 되는 거야. 그런데 숫자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? 여기 합 4잖아. 그래서 이거는 그럼 p제곱 마이너스 q 곱하기 q의 제곱 곱하기 루트 m의 제곱인데 그러면 m이니까 여기를 계산해도 유리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개수가 모두 유리수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.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예요. 그럼 나머지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5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결국에 모든 개수가 유리수가 될 거예요. 물론 개수가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때는 개수가 유리수가 됩니다. 그럼 한번 볼게요. 두 근의 합, 그럼 3 플러스 루트 5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6이 되겠죠. 자, 이거는 두 근의 합,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계산해 볼까요? 그럼 3 더하기 루트 5, 3 마이너스 루트 5를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9 마이너스 5가 돼서 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이걸 보고 우리 2차 방정식 구해봅시다. x제곱 개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다행히 1이니까 계산 안 해주고 x의 제곱, 그 다음에 합이니까 마이너스 6x,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0.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죠. 원래는 x제곱의 개수가 2라든지 다른 수면 여기에 다시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1이니까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근을 알 때 도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.